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 다룰 뉴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국 수출이 역대 최대를 또 갈아치웠는데요. 그런데 왜 시장은 불안한 거냐? 반도체는 미친 듯이 달리고 있고요. 코스피도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요. 중동에서 터질 수 있는 폭탄 하나가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세 가지 뉴스를 함께 보면서요. 지금 한국 경제가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잠정치가 나왔는데요. 504억 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전 역대 최고 기록이 2022년 4월 같은 기간에 기록했던 364억 달러였거든요. 그걸 무려 140억 달러나 넘어선 겁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9.4% 증가한 수치예요. 근데 이 숫자를 이끈 게 뭐냐? 바로 반도체입니다.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만 32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151.4% 증가한 건데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사상 최초로 20일 기준 반도체 수출이 300억 달러를 돌파한 거라는 겁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6.3%까지 올라갔어요. 1년 전만 해도 19.2%였으니까요. 17.1%포인트나 뛴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을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랑 소캠2 같은 차세대 메모리를 SK하이닉스가 본격 양산을 시작했거든요. SK하이닉스가 10나노미터급 6세대 디램 공정을 적용한 소캠2 192GB 제품의 양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미 올 초부터 소캠2 양산에 들어갔고요. 마이크론은 지난달에 256GB 고객 샘플을 출하했어요. 소캠2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스마트폰에 주로 쓰이던 저전력 디램을 AI 서버 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모듈이에요. 기존 서버 메모리보다 대역폭이 9배 이상짜리 넓어서요. AI 모델을 돌릴 때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지금 AI 시장이 학습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서요. 전력 효율이 좋은 소캠2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 퀄컴 같은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도요. AI 서버용 반도체 소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호황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지금 수출이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다는 거죠. 전체 수출의 36%가 반도체 하나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전체 수출도 같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마치 한 과목만 잘 보는 학생이 전교 1등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그 한 과목에서 삐끗하면 순위가 확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반도체 외에 수출 품목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ADB, 그러니까 아시아개발은행도 최근에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주된 이유가 바로 반도체 수출 호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위상이 절대적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변수, 바로 중동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종전 협상이 막판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4월 21일에 2주간의 휴전 기간이 만료됐는데요. 협상이 잘 풀리면 유가가 안정되겠지만요. 결렬되면 한국 경제에 고유가 충격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난주 금요일 19일에 협상 무산 위기감이 퍼지면서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WTI 선물이 하루 만에 8% 급등해서 배럴당 90.91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브렌트유 선물도 8% 급등해서 88.1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란이 이스라엘, 레바논과의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요. 유가가 11%대로 떨어져서 83달러 선까지 내려왔어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인 거죠. 하루 이틀 사이에 유가가 8% 올랐다가 11% 빠지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왜 이게 중요하냐? 숫자로 보면 확 와닿을 겁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1%, 나프타 수입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면요.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바닷길이에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이 약 39km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가 막히거나 위험해지면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 공급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구조인 겁니다. 이미 지난달 석유류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9.9%나 급등했어요. 주유소 기름값 오른 거 다들 체감하고 계시죠? 이게 석유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물류비, 항공료, 철강, 화학제품, 자동차 부품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정부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고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시간 벌기에 가까운 거잖아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재정 부담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 100달러까지 가게 되면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난방비, 전기료도 올라갈 수 있고요. 물류비가 오르면 택배비도 오르고요. 식자재 운송비도 올라서 장바구니,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반대로 협상이 타결되면요.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로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서요. 이번 협상이 정말 중요한 분기점인 거죠.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우리 모두 주시해야 할 뉴스입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미 체감하고 계시겠지만요. 코스피가 정말 놀라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21일 코스피가 6,318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2.72% 상승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4월 한 달간의 수익률인데요. 이달 들어 지금까지 22.6% 올랐습니다. 이게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이에요. 글로벌 1위입니다. 지난 1년으로 보면 156.91% 상승이니까요. 1년 전에 코스피에 투자했던 분들은 자산이 2배 반 가까이 된 거죠. 이 상승을 이끈 종목들을 보면요. 역시나 반도체와 에너지 관련주들이에요. SK하이닉스가 5.19%, 삼성전자가 2.10% 올랐고요. 특히 눈에 띄는 건 LG에너지솔루션이 11.31%나 급등한 거예요. HD현대중공업도 10.11%나 올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4.05%, 현대차도 3.61% 올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동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주 후반에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2조 원가량 순매도하면서 잠깐 숨고르기를 했는데요. 그전까지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지금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이 7.4배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 주식이 앞으로의 실적 대비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권사들 분석을 보면요. EPS 기준으로 PER 8배를 적용하면 코스피가 6,700선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숫자 뒤에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란 협상이에요. 이번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증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4월 23일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이 실적 발표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건요. 최근 급등장에서의 과열 신호예요. 한 달에 22%가 넘게 올랐다는 건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조정의 여지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가 0.6% 하락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요.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수출은 반도체 덕분에 역대 최대를 찍었고요. 코스피도 글로벌 1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란 협상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이끄는 빛과 중동 리스크가 들이우는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결국 이번 주가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코노클립은 계속해서 이 상황을 추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